안녕하세요. 샤를TV가 드디어 개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방금 요거 저희 비전 첫 번째 시간에 들어올 때 제 그 인트로 음악 들으셨습니까? 네오 아틀란티스. 앞으로 제 인트로 음악은 이걸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이 네오 아틀란티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왜 비전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거 몇 가지 이름을 생각했었는데 저희 대표님께서 비하인드 전쟁사 비전이라고. 야, 역시 PD 출신 달라. 나는 그냥 뭐 이렇게 딴 거 했었거든. 듣고 보니까 이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비전, 비하인드 전쟁사. 비하인드 전쟁사는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인으로 알려져 있던 전쟁사 외에 뭐 제3세계 국가들 간의 분쟁이나 아니면 주요국들 간의 전쟁 중에서 또 잘 알려지지 않은 거, 아니면 어떤 특정 항공전,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인물의 부대의 변천사 같은 거. 이렇게 좀,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서커멘탈의 전쟁사 같은 거 할 때부터도 좀 이렇게 외전식으로 많이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샤를TV의 비전 말고 또 어떠한 컨텐츠들이? 일단은 두 개가 더 있고요. 일단은 그 저희가 메인으로 고정되어 있는 건 비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영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화, 이른바 C급 카페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선보일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샤를의, 아마 제 개인 채널에서 잠깐 보셨던 분은 알 텐데, 샤를의 겸손한 밀리터리 여행을 이제 샤를TV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샤를의 겸손한 밀리터리 여행은 그 어떤 때보다도 좀 제가 좀 편안하게, 노트북 같은 것도 없이 편안하게 그냥 대화하는 형식으로 저 혼자 두런두런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 단 이 비전만큼은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거기 때문에 비전만큼은 조금 나름 정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비전, 비하인드 전쟁사 시작하겠습니다. 누굽니까? 첫 번째는 분쟁은 아니고요. 그 지난번에 제가 뭐 타이거 전차나 이런 거 뭐 브라브라브라 독일군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몇몇 분들이 저기 그 댓글에 이런 게 있었어요. 헤르만 괴링 사단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이 헤르만 괴링 사단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서 제가 그 비전의 첫 번째 주제로 오늘 이상한 부대, 공군의 기갑 부대인 헤르만 괴링 사단을 첫 번째 아이템으로 골라봤습니다. 괴링이라고 하면 본더 브라더스 그 마지막 편인가? 네. 그때 그 술로 가득한 나 그거 보고 죽겠더라니까. 내가 가뜩이나 와인 좋아하잖아요. 이 안에 거기 보니까 지하 창고에 그 수천 병의 와인. 죽겠더라고요. 그 101 사단이 그 술로 회식을 몇 번을 했다고. 네, 내가 느꼈어요. 와인에는 고기가 있어야 돼. 내가 그 교수님은 술을 안 드시잖아요. 교수님 술 안 드시는데 항상 교수님하고 답사 갔을 때 이제 한 번은 좋은 데를 갔었거든요. 이제 한 번은 우리 고기를 한번 먹어보자. 거기 외국인 고기가 싸요. 고기가 되게 싸요. 특히 터키 갔을 때 고기가 티본 스테이크가 이만한 게 거짓말 조금 못해서 노트북 반만한 게 나오는데 스테이크가. 그때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갈리폴리 그 근처예요. 그러니까 바다도 보이고 이런 레스토랑이 있어. 들어갔지. 그래서 교수님 저 와인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아유 마시라. 하우스 와인 하나 시켜서 마셔. 그걸 마시니까 그 식당 안에 있는 여자애들이 다 이뻐 보이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좀 이상해요. 헤르만 괴링 사단이 도대체 뭐냐. 괴링은 분명히 공군 원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2차 대전에 독일군, 특히 나치 얘네들은 좀 특수한 전투 조직이 있어요. 일단
일단은 군대잖아요. 막 육군, 공군, 해군 이렇게 나눠주면 끝이잖아요. 해병대 이렇게 나눠주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 독일군은 이상하게 SS 친위대도 있고 무장 SS라고 해서 그리고 공군 괴링 원수의 이름을 딴 공군 기갑사단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군 기갑사단 하면 이게 월남전 때 우리가 미군 외에 이제 헬리본 부대 있잖아요. 그걸 처음에 얘네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에어 카발리라고 불렀거든. 공중 기병사단이라고. 그걸 또 일본에 가서 번역하니까 일본 애들은 또 그걸 멋있게 번역한다고 기갑 공정여단 뭐 이렇게 바꿨다고. 근데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분명히 괴링은 공군 총사령관인데 도대체 왜 기갑사단이 필요하냐 얘네가. 그러니까 왜 요게 필요하냐. 요거 한번 기본을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미난 헤르만 괴링 사단에서 좀 알아볼 건데 이 좀 기이한 부대의 기원이 1933년이에요. 그러니까 1933년이면은 히틀러가 막 정권을 잡았던 시기죠.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원래 나치당이 원래 별 볼 일 없었어요. 별 볼 일 없었는데 히틀러가 1차 대전 끝나고 군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하사였는데 이 히틀러가 받았던 직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 정치 조직의 사찰이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사찰하는 정치 조직 중에 하나가 나치당이었어요. 처음 히틀러가 딱 가보니까 병신 찐따 새끼들 모여서 뭐 지네들끼리 막 이러는 거야. 히틀러도 병신 새끼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나치당에 또 사찰하러 딱 가는데 그 나치당에 그 만든 그 총수인가 걔가 이런 거 히틀러한테 그러니까 당신을 우리 당에 정식 멤버로 영입하기로 했다라고 딱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뭐 진짜? 야, 나 별로 할 생각 없는데? 근데 무슨 생각이지 히틀러가 이 나치당에 입당을 하고서 군 하사 현역 군인인 히틀러가 이 당의 리더로 떠오른 데까지는 별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나치당에 입당하면서 일대 센세이션을 불려왔고요. 그리고 히틀러가 이 나치당을 장악하면서 이제 주요 인물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죠. 그 중에 한 명이 괴링이에요. 이 괴링은 여러분도 귀족은 아니었지만 이 괴링은 집이 대단한 부자였어요. 괴링이 나치당에 입당할 때 거기 뭐 책 보니까 그 괴링에 대한 책 보니까 거의 전 재산을 기부하고 전 재산을 헌납하고 나치당에 들어왔대요. 전 재산을 헌납하고 나치당에 들어왔으니까 괴링도 당연히 주요 인물이 됐겠죠. 2인자가 돼요. 바로 2인자가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됐는데 히틀러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최고 권력을 잡았잖아요. 이제부터 살판이 난 거죠. 더군다나 이 나치당의 2인자인 괴링은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권력을 마음껏 휘둘러. 왜? 헌납한 거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쭉쭉 뽑아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나치당의 폭력 조직 돌격대라고 있었죠. 돌격대 최초 수장이 괴링이에요. 그래서 괴링이 나중에 이걸 렘이 그 다음이 되고 처음에는 이제 헤르만 괴링이었어요. 그리고 이 괴링은 나중에 게슈타포가 만들어지는데도 좀 연관이 있었고. 여러분 또 그거 아십니까? 이 괴링이 약간 여담인데 괴링이 몰핀 중독자잖아요. 이 괴링이. 왜 몰핀 중독자가 됐냐면 이 사람이 또 짝불알이야. 아 진짜요? 왜냐하면 총에 맞았어. 그때 맥주홀 쿠데타 사건인가 그때 앞장서서 가다가 영 좋지 않은 곳을 총에 맞았어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가 날라갔어. 근데 하나면 그 정작 근데 하나가 왜 두 개겠어 남자한테. 하나만 있어도 돼. 하나만 있어도 아이 갖는 데는 큰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예. 이 괴링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고통이 컸나 봐. 그래서 몰핀에 많이 의지했었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몰핀 중독이 돼요. 그래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해 아무튼. 근데 이 독재 국가의 권력자들의 속성이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은 그 나라의 이제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폭력 조직, 이른바 군대나 경찰, 그러니까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무력 조직 외에 자기들의 사병을 가지려고 하는, 자신의 사적인 무력 조직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 어느 나라나 그래요. 근데 이 독재 국가의 권력자들의 속성이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은 그 나라의 이제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폭력 조직, 이른바 군대나 경찰, 그러니까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무력 조직 외에 자기들의 사병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 어느 나라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과거 저기 나라에 보면 차지철 같은 애들 경호실이었는데도 막 이러잖아. 막 경호실에 탱크 부대도 만들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빠를 텐데, 왜냐하면 여기서도 뭐예요? 나치당 안에서도 왜 헤게모니 싸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권력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힘이 곧 권력이다, 이런 파워 게임에서의 어떤 그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처음에 돌격대 수장이었는데 그 다음에 에른스트 램한테 이거를 넘겨줬는데, 이 램이, 이 돌격대가 나중에 거의 100만 가까이 불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램이 어떻게 됐냐면, 이 램의 돌격대가 독일 육군을 접수하려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히틀러가 돌격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SS예요. 친위대. 아, 그래서 SS였구나. 이 SS가 나중에 커지죠. 이제 돌격대가 와해되고 많은 돌격대의 인원들이 SS에 흡수되고, 그 다음에 친위대가 커지니까 이 친위대는 또 육군도 견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히틀러 똘마니들이 하나같이 사병을 가지려고 그래. 자기 사적인 조직을. 그래서 근데 이제 괴링은 국가 2인자지만 이 사람이 공군 총사령관이었거든요. 히틀러가 이 그러니까 공군을 전체를 그냥 통째로 맡겨버려요, 얘한테. 1933년에 괴링은 뭐가 되냐면 이제 프로이센주 내무상이 돼요. 내무상이 되면서 거의 동시에 이제 프로이센 경찰까지 이제 손에 넣게 되는데, 거기 내부에 자기만의 특수 조직을 하나 만들어요. 경찰 내부에, 얘가. 그래서 이게 그 지휘관이 누구냐면 그때 베크라는 사람인데, 베크 경찰 특수대대라고 해서 비밀, 그러니까 어떤 그 특별한 조직을 하나 따로 만들어요. 한 400명 정도 되는 조직.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말이 경찰이지 이게 정치 깡패 비슷한 애들이었어요, 얘네가 완전히. 그 다음에 경찰인데 경찰이 아니라 육군하고 똑같이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얘네가 어떤 애들이었냐면 괴링하고 히틀러한테 개인적으로 충성하는 집단을 만든 거야. 그리고 하는 일 같이 하나가 뭐냐면 특히 반대파 공산당 때려잡는 일이었어요, 얘네가. 그러니까 완전 거의 정치 깡패였죠. 그 다음에 괴링의 신변을 철저하게 경호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이거 권세를 얻고 얘네가 아주 갈수록 세력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찰 제복을 입었는데 가면 갈수록 육군 제복을 입어요, 얘네가. 군 제복을 입어요. 전투복을 입어요. 그 다음에 예산과 장비도 이제 늘어가죠. 근데 괴링이 생각해. 딸랑 400명 갖고 만족을 하겠어? 괴링이? 절대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을 더 키우려고 해요. 그래서 공식 석상에서 공공연하게 괴링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부대를 독일 국방군과 맞먹는 정예 부대로 키워 유사시 총통을 위해 싸우게 할 작정이다. 이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부대가 창설된 지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부대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괴링 장군 국가경찰부대로 바꿔요. 히틀러가 그걸 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인자였고 히틀러도 괴링에 대해서, 괴링 돈 없었으면 나치당이 존재를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2인자는 인정해줬어, 이제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때부터 소문이 돌죠. 무슨 소문이 도냐면 나치당 내에서 야, 이 괴링이 자기 사설 부대를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독일 육군 장교들이 이렇게 봤어요. 괴링이 이런 짓을 하니까 이 육군 이제 장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훈장 좋아하는 디케의 병정놀이라고 했어요. 디케는 독일어로 뚱보란 뜻이에요. 괴링이 뚱보였거든. 그러니까 훈장 좋아하는 뚱보의 병정놀이라고 그냥 비웃었어요. 근데 이게 비웃을 만한 게 아닌 게, 괴링은 2인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권력자니까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점점점 지원병 숫자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군 정규군에 있던 장교나 부사관들이 오기 시작해요, 이 부대로. 그러니까 거의 이제 군대의 모습을 갖춰 나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1935년에 독일이 재무장을 선언하죠. 독일이 재무장을 선언하면서 괴링이 루프트와페, 즉 독일 공군의 총사령관이 돼요. 이 괴링이 자기가 독일 공군의 총사령관이 되면서 이 국가 경찰 부대를 바로 공군에 편입시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군대가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공군에 편입시키면서 이름까지 바꿔요. 뭘로 바꾸냐면 RGG, 즉 레지먼트 제너럴 괴링, 괴링 연대라고 바꿔요, 이름을.
그러면서 이제 복장하고 제복도 이렇게 정규군으로 바꾸고 일단은 임무가 뭐였냐면 야전 육군을 엄호하는 이제 대공포 부대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야전 부대를 쫓아가면서 야전 부대를 엄호하는 대공포 부대니까 이 괴링의 대공포 부대는 이른바 기계화가 엄청나게 돼 있었어요. 장갑차나 아니면 이제 하프 트럭이라고 있었거든요. 앞바퀴는 앞엔 바퀴고 뒤에는 이제 궤도로 돼 있는 마울티어 트럭 같은 뒤에다가 대공포 싣고서 전격전 기계화 부대를 쫓아가는 거죠. 이게 엄청난 부대였어요. 또 하나 그 유명한 독일군 공수부대 팔시름 예거도 공군으로 완전히 편입을 시키죠. 보통 대부분의 나라가 공수부대가 육군 소속이거든요. 근데 괴링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에 떠다니는 것은 모두 다 공군이다. 그러니까 일단 독일군 공수부대가 이 RGG, 그러니까 헤르만 괴링 연대의 산하부대였어요. 근데 1938년 3월에 이제 완전히 공수부대는 다시 한번 이제 별도의 부대가 되죠. 그러면 이 대공포 부대가 뭐 활약이라도 제대로 했나요? 전쟁이 터지자마자 이제 전격전을 했잖아요. 전격전을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장갑차나 이제 반궤도 차량에 실어서 대공포를 실어서 쫓아가야 되잖아요. 기계화 부대하고. 그래서 갔는데 일단은 할 일이 별로 없었어, 처음에는. 왜냐하면 적 비행기가 별로 없었거든. 할 일이 없었는데 여기서 뜻밖의 활약을 하죠. 당시 독일군이 갖고 있던 37mm 대전차포로 프랑스군이나 영국군 전차를 쐈는데 이게 꿈쩍도 안 하네. 근데 여기서 독일 공군이 가지고 있었던 88mm 대공포가 대활약을 합니다. 이걸로 쏘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나름 이제 쏠쏠한 활약을 했었고, 근데 이제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반년 이상 놀아요, 이 RGG 부대가. 반년 이상 놀았는데 진짜 전선이 얘네들한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바로 그 진짜 전선이 뭐냐면 소련 전선, 즉 동부 전선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이 RGG 부대한테 갑자기 폴란드로 이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리고 1941년 이제 독일이 소련군을 침공하니까 이때 이 RGG 부대가 독일 남부 집단군에 소속되어서 같이 가죠. 그러니까 왜 집단군이냐면은 당시 독일군은 이제 이게 모든 군대의 가장 상위 개념이에요, 집단군이. 이 집단군 사령관 하면 그 집단군 사령관 밑에는 육해공군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군 하면 이제 공군도 소속이 되겠는데, 아무튼 이 RGG 부대가 남부 집단군 소속이 돼서 이제 소련 전선에 가게 되고 종횡무진 이제 활약을 하는데, 근데 이때는 역시 개전 초반에 그 소련 공군이 무너진 상태여서 소련 공군을 상대하기보다는 육군을 지원하는 데 훨씬 더 많이 활약을 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1941년 10월 말까지 이 RGG 부대가 격추한 적기는 161대밖에 안 돼요. 근데 격파한 소련군 전차는 324대, 그 다음에 화포는 167문. 더군다나 이 RGG 부대가 11,000명의 소련군 포로를 잡아요, 전투에서. 그쵸? 그리고 프랑스 전선에서 톡톡한 효과를 봤던 88mm 포로 소련의 괴물전차 T-34나 KV-1도 사냥에 성공을 하죠. 그러니까 이때 RGG 부대가 상당한 전과를 올리니까 이게 괴링한테 엄청난 자신감이 돼요. 그래서 괴링이 이때부터 RGG를 육군 부대 못지않은 제대로 된 기갑 부대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41년 겨울에 불행이 찾아오죠. 왜? 독일군이 모스크바 공략에 실패하잖아요. 모스크바 공략에 실패할 때 RGG 부대도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로 처참하게 망가져요. 어느 정도였냐면 대부분의 병력들이 동상에 걸려서 부상을 입고 이제 전투 불능이 되고 가지고 있던 장비도 대부분 못 쓰게 돼요. 그래서 1941년 12월에 만신창이가 돼서 이 RGG 부대가 돌아옵니다, 독일로. 그래서 이제 이제 RGG 부대는 끝났구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괴링 부대잖아. 이게 괴링 부대잖아. 괴링이 예산을 확 끌어와서 단시간 내 3, 4개월 만에 이 히틀러가 더 이상 공수작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제5공수연대가 통째로 이 헤르만 괴링 사단으로 배속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